자,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역을 필드셋 하나, 둘, 세 개로 잡았어요. 그 세 개로 잡은 내용들을 자, 잡아줘야겠죠. 첫 번째는 영역은 이렇게 로그인과 계정을 입력하는 곳이니까 115 정도 되기는 하는데, 자, 적당하게 여러분 조절하셔도 돼요. 자, 115, 114, 뭐 이렇게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아이만 영역. 이름을 정해준다라고 하신다면은 클래스로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필드셋 첫 번째 걸로 할 거야. NTH 오브 타입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프라이빗 에다가 이거 아니구나. 더 위로 여기 있다. 자, 조이링크 아니라 로그인 박스군요. 아니, 헷갈려. 위로 여기 있다. 제가 정해놓고 제가 못 찾고 있네요. 자, 클래스 영역. 여기 아까 가로 값은 100%의 높이 값은 116 정도 하면 되겠죠. 아까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아래쪽 공간을 살짝 띄우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얼만큼 몰라. 이거 재기 너무 힘드니까 일단 패스. 그 다음에 클래스 두 번째. 자, 클래스 체크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간편하게 체크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가로값 100% 주고요. 높이값 얘는 나중에 안쪽에 패딩이나 내용 좀 들어간다 라고 하면 약 50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 실제로 해당하는 버튼이죠. 자, 클래스 로그인 btn이라고 써주고요. 가로값 100% 걸어주고 높이값 써줍니다. 얼마만큼? 6. 54네요. 54 픽셀로 써주겠습니다. 추후에 보정을 조금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있는 영역은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써주면 바로 확인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색깔. 마지막 거는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버튼 누르겠습니다. 박스로 바로 하셔도 되고 버튼 가셔도 되고 저는 자, 이게 이름을 잘못 썼군요. 그냥 갈게요. 클래스 자 로그인 네, btn이라고 쓰고 버튼 요소로 타입 서브밋 하고 로그인. 실질적으로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인이죠. 원칙대로라면 참고해서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btn 그냥 콤마 써도 같은 아이니까 해결될 거고,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 것도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클래스 로그인 btn과 클래스 btn의 자식인 버튼에다가 처리를 하시든지 해서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실제 이제 사스 같은 거 만들면 이런 식의 컴마에서 쓰는 거는 가급적 피해라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왜 그런지 조금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써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내용상으로는 안에 들어가 있는 컬러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본다면 관련된 컬러는 여기 나와 있으니 써주고요. 자, 이때 들어가는 테두리 외곽에 레이어 선이 있네요. 보더 버텀인지 박스 섀도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찾아서 써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딱히 뭘로 만드는지 안 보여. HR로 썼네. 신기하네. 근데 이거는 구분선이겠죠, 설마? 뭘로 했을까요? 박스 섀도우로 그림자로 넣었군요. 재밌게 넣었네요. 자, 그러면 보더 레디우스로 살짝만 버튼 굴려주고요. 똑같은 기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더 버텀으로 줘도 되는데 약간 저기 알까시 들어간 상태로 일부러 안쪽에 그림자를 주고 싶었나 봐요. 그렇다면 박스 섀도우로 인셋 주면은 내부에 처리해라. 그리고 X는 없고 Y만 줘라. 색깔은 번짐의 정도도 해야죠. 번지는 건 따로 없고 그 다음에 RGBA 투명도를 통해서 검은색을 씌우는데 약간 반투명하게 씌워라 식으로 주면 아래쪽으로 색깔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결과 우리도 볼게요. 했더니 어라 위로 생겼네요. 오히려 아래가 아니라 위로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끝에 이렇게 살짝 알값 생기고 레디우스 처리된 거 내부에 들어간다는 것도 확인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로 써주면 아래로 생겨지게 됩니다. 이런 기법 하나 배웠네요, 덕분에. 자, 그러면서 글씨에 대한 내용도 좀 써줘야 될 것 같으니까 효과는 색깔 뒤에, 글씨는 자, 보더나 패딩 뒤에 해서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갈 거니까 폰트 사이즈 따로 안 쟀습니다. 저는 굵기 써주면 관련된 내용이 맞아 떨어졌으면 처리가 됐을 것이고 로그와 인 글자 사이는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저는 사이 간격을 붙이기 위해서 레터가 아니라 워드 스페이싱 단어와 단어 사이 간격이죠. 일단 아무거나 써봅니다. 조금 더 붙여야겠죠? 잠깐 더 붙이면 되겠네요. 오히려 많이 붙었죠? 해서 조절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간격을 조절할 수 있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해결했으니까 위쪽에 두 개를 해결하면 되겠죠. 위에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자, 위에 거는 로그인 영역과 아이디 작성하는 영역과 비밀번호 작성하는 영역이 있어요. 두 개이기 때문에 뭐 리스트로 가셔도 되고 그냥 DIV로 가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툴 잡는 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안에 있는 UL 가서 슥슥슥슥 구분하고 안에 있는 li UL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가로값 100% 높이값 오토 li에 대해서는 하나당 크기를 재볼게요. 48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위아래 공간까지 뭐 나와 있지만 어쨌든 48로 잡혀 있는 거고 테두리까지 있어요. 보니까 테두리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50 픽셀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래 공간이 살짝 있어요. 얼마만큼 공간인지는 아래 거 기준인지 위에 거 기준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위에 거 기준으로 보면 아래 거 기준으로 보면 여기 13.어쩌고저쩌고 써 있네요. 자,
그러면 14픽셀 정도가 대략 위로 공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는 전부 다 그냥 뭐 되게 특이한 기법으로 썼군요. 자, 마진 탑 14 아니다. 마진 버텀으로 갈게요. 그럼 li 중에 마지막 번째 있는 아이는 라스트 차일드는 마진 버텀을 대면 되겠죠. 자, 그럼으로 인해서 감싸고 있는 프라이빗 높이값 오토 해결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li에다가 우리는 보더 외곽선이 하나 필요한 상태니까 저는 보더 1픽셀 솔리드. 자, 해당 라인의 색깔은 쭉 나와 있나요? 0이 제로라고요? 그럴 리가요. 자, 또 끝까지 올라갔을 때 이쯤? 이쯤? 참 마음에 드는 게 없군요. 그냥 샵. 저 쿠팡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성경이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싫어하긴 하던데 이걸로 갈게요. 글씨 색깔 666이었고 저 666이란 수치가 흰색 배경으로 했을 때 4.5대 1을 넘길 수 있는 되게 좋은 레벨로 잡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575757로 쓰거나 뭐 71717을 쓰거나 이렇게 약간 바꾸긴 하는데 편하게 체크하십시오. 자, 그래서 테두리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우리도 테두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겠죠? 색깔 지워주고요. 자, 불필요한 아이들은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li의 틀은 다 끝났고 밑에 바로 가셔도 되고 위에 거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위에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을 구분하자면 얘를 클릭하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아이는 그냥 레이블로 통째로 바로 잡아도 되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레이블 안에다가 아마 인풋이 같이 감싸고 있는 걸로 보여요. 레이블 내부에 인풋을 직접적으로 쓴 기법이 있거든요. 인풋 여기 있고요. 감싸고 있는 거에 보면 레이블이 있어요. 이런 기법이 있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레이블 쓰고 이 내부에다가 인풋을 쓰는 거죠. 그럼 이게 장점이 뭐냐면 여기다가 for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그냥 id 이거 없어도 바깥에 클릭하면 자동으로 링크가 돼요. 그래서 많이 썼던 옛날부터 암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고 이걸 암묵적인 뭐 어떤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권하는 기법은 아니에요. 권장하는 기법은 아니라서 저는 따로 뺄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형식 잡을 때도 그렇게 저는 썩 좋은 기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해석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저는 for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아래쪽에 텍스트 id는 유저 id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메일 id로 만든 거니까 똑같이 쓰면 되겠죠? 자, 전송하기 위해서 name, value. name은 그냥 언더바를 쓰겠다 했으니까. 레이블에다가는 i 태그를 써서 아까 보셨던 이모티콘을 넣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스팬에다가 사용자 이메일 작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i 태그에다 스팬은
클래스 블라인드를 사용해서 숨겨 놓고요. 그 다음에 i 태그를 가지고 사용하면 될 건데, 저는 클래스 이름으로 FAS라고 쓰고, 앞에 달려있는 아이콘, 요 이메일 아이콘, 뭔지 모르겠어요. FA 뭐 M 메일. 설마 두 번째도 맞추진 못하겠죠. 결과는 어쨌든 아직은 안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네요. 나쁘진 않은데? 괜히 또 찍어볼까? 자, 포스트. 역시 안 나오는군요. 자, 폰트 업션 갈게요. 자, 인벨롭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써주시고, 그럼 요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밑에 거 자물쇠가 있네요. 똑같이 카피해서 넣어주고, 아까 보니까 락? 근데 이건 채워지는 아까 형태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FAS였다가 채워지지 않은 걸로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르잖아요, 둘이. 느낌이 다르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폰트 썸으로 락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관련된 다양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락은 없네. 채워진 거밖에.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길 써야 되고 위에 걸 바꿔야 되나? 어쩔 수 없죠. 이걸 쓰고 바꾸는 수밖에. 자, unlock으로 쓸게요, 저는. 써있는 fa unlock alt를 쓰고요. 사용자 이메일 관련된 이미지를 다른 걸로 찾아 써보겠습니다. 자,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군요. 음? 음. 제가 이상하게 썼군요. 자, 요거 쓸게요. 열려있는 이메일. 요거 envelope open 이라고 쓰면 라인 형식이 훨씬 더 이쁘긴 하지만 어쨌든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제로 들어가는 아이디가 아니라 패스워드로 내용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자 이메일 작성이 아니라 사용자의 비밀번호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input 타입 패스워드 일단 똑같이 다 써줍니다. 각각의 내용에 맞춰서만 쓰고 마지막 내용에 이메일 계정 번호 쓰는 이 자리는 한 가지 버튼을 더 눌러서 그걸 확인하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저는 그냥 버튼 요소로 바로 써주면 되겠죠? 타입 버튼 펜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임시 보기 라고 써줍니다. 보기와 닫기라는 글자를 처리하실 거라면은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디스플레이 논 블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렇게만 쓸게요.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고 JS 컨트롤까지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클래스 블라인드 처리하고요. 아이콘은 i 태그를 통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눈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i라고 검색을 할 거고요. 자, 유사한 그냥 이미지를 갖다 쓸 겁니다. i와 i 슬래시가 있어요. i와 i 슬래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i도 두 개가 있으니까 편하신 i로 보기 좋은 걸로 쓰시면 되겠죠. 내용상은 저는 이런 라인 형식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앞쪽이 그렇게 안 했으니까 하나는 i 둘 다 일단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i 슬래시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올 겁니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고 기능 쓰는 방법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가장 쉽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는 숨겨놓고 하나는 누를 때 바로 체크되게끔 합니다. 처음에 보이는 거는 눈이고 누르자마자 닫히고 있군요. 이런 기능도 넣었네요. 문자 보이기. 이거는 타입, 타이틀, 문자 보이기 쓰는 거예요. 숨기기는 제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도 제이스로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클래스 디세이블이라고 쓰겠습니다. 클릭하면 온, 오프라고 쓰면 되지만 저는 반대로 숨기는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 정리를 하기 전에 밑에 거 요거부터 세팅을 해놓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클래스 디세이블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i 요소 중에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아니면 요거를 할 거냐 해서 점 얘를 디스플레이 논 그 다음에 디세이블을 이라고 들어가면 처리해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버튼은 잠깐 두더라도 각각의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써놨고요. 양이 좀 많이 했네요. 자, private li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레이블과 인풋과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됐으면
자, 레이블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높이 값이 50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값 50에 높이값 50으로 써서 첫 번째는 이 레이블이에요. 자, 저는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처리할 거고요. 어차피 왼쪽으로 정렬할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럭을 쓸 필요 없죠. 왜? 플롯 레프트를 쓰면 알아서 바뀌니까. 자, 대신에 감싸고 있는 li에서 보더를 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보더 라이트를 1픽셀 솔리드 쓸 예정이에요. 내용 쓸 거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백그라운드 컬러 임의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안에 들어갈 글씨 색깔이 되겠죠? 폰트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이 너무 클라나? 1.2 전체 가운데 줘야 되니까 텍스트 라인 센터. 자, 안에 들어간 아이타 태그는 이거는 문자예요. 라인 헤이트 일단은 50 픽셀이라고 써봅니다. 자, 왼쪽 정렬로 일단 배치를 해봤고요. 인풋 플롯 마찬가지로 레프트를 쓸 거고요. 가로값에 대해서는 잠깐 보류할게요. 높이값에 대해서는 100%라고 쓰겠습니다. 대신에 패딩을 통해서 패딩을 통해서 쓰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글을 써야 되는 공간이 한정적이라면 부모에서 패딩으로 들어와서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li 자체에서 패딩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를 뭐 10픽셀 또는 12픽셀 정도로 써놓고 좌우를 10픽셀 정도로 써주면 위아래 좌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이때 저는 패딩 라이트를 조금 더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픽셀 정도를. 대신에 가로값을 일일이 전부 다 계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칼크를 통해서 100%에서 빼기로 50픽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칼크 안 쓰고 할 수 없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자, 버튼을 먼저 설명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 같은 경우에도 저는 가로값 50에 높이값 50 정도를 줄 거고요. 만약에 여기 위에서 사이즈를 마이너스 100픽셀 정도로 주었다면 해결이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폰트 사이즈 똑같이 글씨 색깔 써주고 버튼 요소 자체에다가 포지션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냥 쓰다 보니까 이대로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레러티브를 가지고 탑 제로에 라이트 제로. 그 얘긴즉슨 내용상에서 누구를 쭉 감싸고 있는 li를 여기 있죠? 포지션 렐러티브를 주겠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버튼을 앱솔루트는 잘못 썼네요.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동일하게 여기 있는 레이블에다가도 플롯이 아니라 포지션 앱솔루트로 써서 탑 제로, 레프트 제로로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그럼 레이블도 띄워서 버튼도 띄워서 배치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인풋은 가로값을 그냥 100% 쓰고 패딩을 위아래 12픽셀, 좌우 60픽셀 정도의 공간을 주면 되고, 자동으로 인풋은 안쪽에 공간을 맺게 되고 위에 겉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나 내용들이 조금 덜 이쁘게 만들어지는 성향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수정은 하셔야 돼요. 자, 포지션을 줄 거냐, 포지션을 주지 않을 거냐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실 얘기. 만약에 플롯을 줄 거라면, 그리고 플롯을 줄 거라면 인풋에 들어가는 가로값은 100%에서 빼기 쓰시는 게 낫겠죠. 아니면 일일이 계산해서 직접적으로 값을 입력하시던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뭐가 더 나은지는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공간이 조금 안 나왔네요. 애매하게 사이즈가 안 맞은 것 같군요.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줄이겠습니다. 어차피 배경 색깔 날리면 티 안 나요. 위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 로그인 박스를 지우면 티 안 납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줄지 뭘로 줄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얘는 왜 튀어나갔지? 레이블에 들어가는 보더가 혹시 있는 것 같으니까 기본적인 보더는 지우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도 뭐가 좀 있네요. 저거는 한 번 더 점검해서 수정을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윗부분은 정리가 됩니다. 레이블은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분 줄여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들어있는 텍스트는 얘죠. 자, 내용상 확인해 보시면 자동 로그인 이라는 글자입니다. 근데 앞에 체크하는 게 있죠? 그 얘기는 얘는 레이블이고요. 바로 위에 인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크 박스로 처리하죠. 자, 네임과 아이디와 밸류. 그래서 자동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인풋은 보이지 않게 숨겨줄 겁니다. 인풋은 보이지 않게 숨기려면
클래스 블라인드로 숨기고요. 레이블과 뒤에 따로 A 태그를 이용해서 아이디, 이메일, 비밀번호, 찾기, npt, 여기도 nstall 두 개. 자, 안에 들어가는 박스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잠깐 이대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클래스 체크죠? 클래스 체크 영역으로 가서 내부에 들어가는 레이블과 A 두 개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 영역을 자, 오른쪽의 내용에 조금 정리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쓱 나눠서 체크에 들어가는 레이블과 체크에 들어가는 A를 설정을 해줍니다. 레이블을 왼쪽 정렬할 거니까 플롯 레프트로, A는 오른쪽 정렬할 거니까 플롯 라이트로 처리할 거고요. 안에 들어간 내용 중에 레이블은 버튼처럼 인식을 해야 되니까 커서 포인터로 쓰고, A는 글씨 색깔이 있으니까 컬러를 여기 밑에 보이는 파란색으로 옮겨 적겠습니다. 자, 위아래 서로 공간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 체크에다가 패딩 탑을 주겠습니다. 글씨 색깔이나 이런 거 좀 더 두껍게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찾기에 들어가는 이 글자 하나만큼만 좀 더 진하게 주는 것 같으니 이런 경우는 별도로 뭐 아이택을 이용하시든 스트롱을 이용하시든 어쨌든 이거는 이모티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를 따로 잡아서 폰트 웨이트 두껍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 레이블 안에는 여러분이 체크해서 인지해야 되는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I 태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토 로그인 안에 들어가는 I입니다. 그럼 레이블 안에 들어가는 I니까 저는 I 요소를 54번째 줄이에요. 가로값 사이즈를 제가 정확하게 치지 않았으니까 적당하게 쓰겠습니다. 테두리도 있는 것 같아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이런 건 구분이 좀 가야죠. 사이즈가 안 먹었으니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으로 써줘야 되겠죠. 굉장히 큰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것 같군요. 조금 줄여서. 이 I 태그만 너무 큰 것 같다. 약간만 띄워주고요. 최대한 이쁘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만 I 요소만 조금 올라가 있는 것 같으니 약간 움직여 볼까요? 마진 탑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1 난리에 내려오는 건 사실상은 얘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헤딩으로 바꾸면 내부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은 라인8를 쓰거든요. 라인8를 0을 준다던가. 근데 이걸로 잘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땐 거의 플러스 처리하면 사실 한 번에 해결하긴 해요. 근데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쓰고 이 스팬에다가 레이블 안에 있는 스팬에다가 컨트롤을 조금 해줍니다. 뭐 패딩 탑을 써도 되고 마진 탑을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만약에 이게 싫다면은 사실 i가 주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플롯 레프트로 쓰시는 게 그나마 맞춰지기는 쉬워요. 플러스 쓰시고 마진 탑을 주고 나시면 그냥 한 번에 먹어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자, 플러스 쓰기 싫어가지고 안 썼던 건데 뭐 구할 수 없이 자 이렇게 줄 수 있고 안에다가 체크를 하면 이미지를 바꿔치게 되는 당장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토 로그인이 되면 아이디 로그인에 체크드가 되면 그 뒤에 있는 레이블에 IE 아웃라인 4픽셀 솔리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이미지를 당장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오버되는 상황이라서 잠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아이지만 그냥 아이에다 바로 쓰면 되는데 시간상 그냥 카피해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탑을 이렇게 써주면 보세요. 이렇게 살짝 밀려나 있어요. 밀려나 있는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다가 이거는 이제 오버플레이 히든하면 되는데 안 썼어요 제가. 이 상태에서 얘가 체크드가 되면 실제로 백그라운드 이미지 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체크드가 되면 탑 제로를 주어라 라고 쓰시면 여러분이 아까 원하시는 붕 뜨는 거 트랜지션 올 이렇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걸로 좀 와볼래? 자, 이렇게 체크 체크 풀고 체크 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i에서 아까 사이즈를 줘놓은 상태니까 오버플로우 히든이 들어갔을 때 진짜로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얘는 만들어지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기 위쪽에 써야 되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잠깐만요. 클릭, 클릭. 이거 맞잖아요. 아, 이것도 있었구나. 네, 먹었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없어서 이걸로 대신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